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좀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떤 식으로 익혀야 되는 것을 이해하고 또 내가 혼자서 어떤 식으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까지 했었는데 그러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맥락이 잘 녹아있는 콘텐츠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콘텐츠는 동화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익숙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초보인 사람들이 있고 상당히 숙달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일단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뭘 고르냐면 일단 거기서 나서요 제가 맥락이 잘 녹아있는 콘텐츠 구하기 수준별이라고 돼 있죠. 본인 수준에 맞는 것들을 고르는데 대화가 들어가는 게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감정이입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제일 정말 좋은 자료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정말 좋은 컨텐츠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정말 좋은 컨텐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화하기에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자막 없이 이렇게 듣다 보면요 못 따라가요. 제가 영어를 익히기를 서기대에서 해보니까 제 경험으로 제일 쉬운 건 동화였고 그 다음 쉬운 건 뉴스였고요. 제일 어려운 게 미드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보라고 생각하신다면 미드나 영화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좋은 컨텐츠가 못 됩니다. 그럼 뭘 구하느냐? 제일 좋은 건 동화예요. 그런데 동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성인이 돼가지고 개구리 5마리 나오는 그런 동화를 읽기는 어렵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한 친구 빼고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 네? 6학년이구나. 6학년. 네. 그러면 정말 재미없겠네. 그렇죠? 6학년이 너무, 본인에게 맞는 수준의 내 얘기들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르기 참 힘든데, 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나한테 뭐 줘야 돼요.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혹시 이 사이트 아시나요? 레틀팍스. 정말 좋은 사이트입니다. 지금 12세 남성, 저희 집에 12세 남성은 5학년인데, 지금 이제 여기 레벨 단계로 해놨어요. 쉬운 단어들 쓰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어려운 단어 쓰인 것까지 상당히,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동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준별로 너무 많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좀 상당히 수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집에 있는 아이는 1단계부터 쭉 계속 시켰어요. 근데 다른 거 안 시키고 그냥 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인가는 정리를 시켰어요. 정리는 정리법이 있다 말씀드릴 거예요. 정리를 시켰어요. 정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깜지 막 이런 거 저는 절대 오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스펠링을 하나도 모른다고. 근데, 학교에서 하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무슨 스펠링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틀린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틀려도 괜찮다고. 아니, 뭐 스펠링 맞는 게 뭐 대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어는 할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아주 막 뛰어난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발음은 좋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그냥 듣고 따라하라고 했거든. 뭐, 단어도 모르지만 따라하라고 하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건. 참 좋은 사이트입니다. 가입 유료 사이트긴 한데 우리가 영어에 들인 돈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건 참 좋은 사이트고요. 또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그리고 컨텐츠를 구할 때 중요한 것은 수준에 맞는 걸 구했는데 대본이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있죠. 대본이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드나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영문 자막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어쨌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했어요. 그 옆에 나온 신문, 방송 매체, 잡지, 이거 정말 또 좋은 자료죠. 그런데 이 신문이나 방송 매체 같은 것도 맥락이 잘 녹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단어들이 비교적 딱딱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기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배우게 되면 실제로 격에 잘 안 맞는 영어를 구사한다든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친구랑 얘기하는데 신문 기사처럼 얘기해. 그저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기차 사고를 당신이 목격했니? 친구 사이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가끔 보면은 영어 하는 게 그런 느낌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을 경험하는 외국인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그겁니다. 써야 될 상황에 안 맞는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다 1:1 대응으로 맞춰 쓰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때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소리가 일단 있는 거로 전 무조건 소리부터 하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왜냐면 눈으로 보면요 아는 거로 착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리딩 하라고 하면 이거 다 배워서 이거 그거 가지고 주어 구하기 막 맨날 이거 해가지고 뭐가 뭐 선행사가 어쩌고 이런 거 하잖아요. 관계 부사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요 안 좋은 습관이 먼저 생깁니다. 안 좋은 습관은 뭐냐면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습관인 거죠. 귀로 들리면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까요?
저는 제 경험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저는 뭘 했냐면요. 여러 가지, 물론 처음에 시행착오 좀 있긴 했지만 나중에 뭘 했냐면 뉴스를 구해다가 했어요,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지? 모른다는 건 너무 많아. 근데 좌절을 모르는 어떤 군인의 패기로, 그걸 받아쓰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받아쓰기 하면요, 손에 관절염 생깁니다. 그거를 제가 11개월 동안 뭐만 했냐면요,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끝났을 때쯤에는요, 받아쓰기가 귀찮아졌어요. 왜 귀찮아졌을까요? 1번, 그냥 무료해져서, 2번, 다 들려서. 당연히 다 들렸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때까지 제가 컨텐츠를 어떻게 구했냐면, 신문이 들어가 있고, 대본이 있는 걸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잡지를 샀어요. 처음에 한 권을 했는데, 테이프 3개가 나왔는데, 한 달을 받았어도 못 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잡지를 한 권씩 늘리기 시작했어요. 정기 구독을 했는데 나중에는 총 잡지가 7권 정도였어요. 영어가 들어있는 모든 잡지는 다 구독한 거죠. 테이프 한 20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20개를 다 받아 쓰고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쓰기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무렵에 이거는 소리만 듣고 밖에 나가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문, 영자신문을 들기 시작했어요. 영자신문 다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 뉴스가 그냥 듣고 우리나라 뉴스처럼 들리는데 이제 신문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될까요? 말이 안 됐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인데 글로 나왔을 뿐이 아니겠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신문을 한 번도 그 1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기자가 바뀐 줄 알았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신문 그 메트로 요즘 메트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쭉 보다가 거의 한두 줄은 그냥 건너뛰기도 하죠.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딱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인지 옆에 설명일 수 있고 신문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그래서 좀 더 챌린징한 걸 구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주간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타임, 이코노미스트 이런 거요. 타임지 대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저 주머니 꽂고 다니고 청바지 주머니 꽂고 다니고 도끼비 타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고 뭐 도서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밑에다가 1대1 대응으로 영화단을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으면은 침 흘려가지고 붙으면 여기 딱 붙여서 이렇게 딱 올라가 딱 하면 여기 그 글자 남고 이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집에 맨날 오면 껍데기 안 뜯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야 돈 줘가지고 샀더니 이거 열어보지도 않는다고 다 해보셨죠? 수준이 안 맞는 걸 듣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 줄에 모르는 단어가 3개씩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내게 되기가 힘든 거지 그거는. 수준별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근데 처음에 너무 어려운 컨텐츠를 구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수준에 맞는 컨텐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료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비교적.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대본까지 있는 영어 뉴스도 많고 그리고 영화나 미드를 구할 때도 자막을 구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이런 웹사이트도 많이 생겼고 유료 사이트이긴 하지만 컨텐츠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로 된 컨텐츠를 일단 구해서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받아쓰기 하라고 해놨습니다. 이 받아쓰기를 왜 하냐면요. 맥락에 잘 녹아있는 게 진짜 내게 되려면요. 이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받아쓰기만큼 집중해서 듣도록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받아쓰기를 하라고 하냐면 받아쓰기는 듣기 공부가 아닙니다.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틀을 가진 언어인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줘요.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뭐 1형식부터 2형식, 3형식을 설명해 줘봐야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모르거든요. 실제로는 못 써요. 그런데 받아쓰기를 하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건 정말 어떻게 막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언어의 틀이라는 것은 문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라든지 어떤 뭐라고 할까. 언어학에서 이걸 스키마라고 한답니다. 저도 몰랐어요. 뭐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의미 덩어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법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게 서서 이렇게 슉 해서 내 머리 안에 샥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받아쓰기라는 겁니다. 근데 받아쓰기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받아쓰기를 안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했더니 계속 보기만 했대요. 그러니까 미드를 계속 보기만 했대요. 이 사람은. 근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모르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받아쓰기의 의미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 오는 학생들에게 특히나 항상 강조하려고 오반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받아쓰기라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지루해서 문제인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의미가 어떤 것이고 이게 그 지루한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이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느끼는 그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받아쓰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받아쓰기는 기료, 진료, 생명이라고. 그래서 받아쓰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받아쓰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오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볼펜을 들어보시고 공책에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걸 받아쓰시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받아쓰기의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좌절을 안겨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첫 번째 문장은요. 40대 여성인데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보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어요. 좀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 꽤 있답니다. 근데 너무 지금 폐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자, 들려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이거 너무 쉬워서 웃으시는 건가요? 영어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자, 들리는 단어만 적어보세요.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자, 많은 분들이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예, 볼펜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이 좀 도와줘 보세요, 저를. 들린 단어만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떻게요? 이제, 여기, 저랑 공부하는 중수들은 좀 가만히 계시고. 자, 중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들린 단어들. 네? 아무것도 없나요? actually 좋아요, actually. actually 좋네요. 또. 어떻게요? storm? strong? strong이요? stronger? 네, 또 다른 거 없나요? this has got me요? no? this is happening.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그건데 지금 또 다른 거 없나요? 한 단어만 더 들어보세요. 쉬운 단어 있어요.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네, 그래요. 역시 6학년이 훨씬 나 지금 1등. 네? 1등이에요. 이 believe 들었대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낫잖아요, 지금. 진짜 뭡니까, 지금. 6학년한테 졌어, 지금 다들. 여기 세 단어는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암 걸린 사람이죠. 지금 어떻게 해서 절망적이겠죠. 그러면은 요 세 단어만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지 유추를 해보세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렇죠. 내 담배 피운 적도 없는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빌리브는 어떻게 할까요?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만들어 보세요. 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자, 그러면 유추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거를? 이 세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군요. 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믿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어떻게요? Hard to believe.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근데 believe 나와서 뒤에 뭐 쓰면 되겠어요?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있다. This is happening. Actually는 어디 있죠? 어디? Actually hard 앞에? happening 앞에? 그럼 이제 이거 어디 들어가면 좋은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Believe that actually. 조금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은 믿기 어렵다. hard도 있어요.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그럼 this 앞부분 is 어떻게 happening. 연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it's 해야 되죠. it's hard to believe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좋아요. it'을 넣어볼게요. 근데 it'하고 뭐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죠? still도 있어요. still. It's still very hard.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이러니까 조금 더 들리기 시작하죠. It's still very hard가 있어요. 스티로폼이라고요? 저 스티로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완성되나 한번 볼게요. 뭐가 또 빠졌어요.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이거는 힘들었어요. 이게 있습니다.
이제 문장이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무슨 단어 들었죠? 세 단어 들었잖아요. 주로. believe actually happening. 그런데 이게 상황이 여러분이 받아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바보처럼 받아쓰다가 나중에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떠올려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맥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 이쯤 되면 와 진짜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 believe가 actually happening 있으니까 이게 일어나는 걸 그러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자 이게 나한테 일어난다는 거면 어떻게 happening 하면은 앞에는 믿기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hard나 difficulty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면 hard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문장이 구성되는지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받아쓰기를 하게 되면. 상황과 들린 단어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내가 못 채워넣는 부분들이 뭘까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을 지금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하고 있어요? 계속 들으면서 하고 있죠. 이게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영어 소리에 익숙해져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이걸 알아내려고 계속 듣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처음에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정해도 안 들리는 게 정말 안 들려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 들어보세요. 그렇게 들리나?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특히 for me to는 거의 안 들리죠? 그렇게.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It's still very hard for me to believe that actually this is happening.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들린 부분들을 그냥 놔두세요. 받아쓰기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돌아가는데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유추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원래 대본을 나중에 확인하겠죠. 여러분. 이게 들어가야 말이 되는구나. 맞아, 그렇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채워서 고쳐놓고 고친 걸 갖다가 다시 그래 이런 뜻이었어. 이제 구문을 알았어. 딱 덮어놓고 다시 소리만 들어보는 거야. 아직도 안 들리면 다시 또 들어봐 보고 이게 뜻이었지.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요 과정이 처음엔 참 지루하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법으로 분석하고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만 겉도는 지식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의미가 그 순서가 이 영어라는 언어의 순서 체계가 서서히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게 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하는지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했어요.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좀 더 쉬워요, 이번엔. I really felt like I was a Martian, like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ith lung cancer. 네, 이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I really felt like I was a Martian, like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ith lung cancer. 자, 들린 단어만 골라볼게요. I really felt like I was a Martian, like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ith lung cancer. I really felt like I was a Martian, like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ith lung cancer. I really felt like I was a Martian, like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ith lung cancer. 네, 뭐가 들렸나요? 들린 것들이. 어떻게요? lung cancer, 오케이. 네,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들린 거니까. 네, 다른 거 없나요? 예, the only 38-year-old, 오케이. The only 38-year-old. 또 다른 단어 없나요? 들린 거? non-smoker, 그렇죠. non-smoker. 또 다른 건요? I really felt like I was a Martian, like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ith lung cancer. 플랜트가 아니라? 이모션 없었습니다. 그냥 막 던지시는 거군요. 하나는 걸리겠지.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really felt like I was a Martian, like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ith lung cancer. 자, 이거는 좀 무리였나 봅니다. 제가 잘못 골라온 것 같아요. 써볼게요. I really felt like I was a Martian, like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ith lung cancer. 중간에 얘기 있었고요. 들어보세요. 그렇게 들리나 이제? I really felt like I was a Martian, like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ith lung cancer. 네, 이제 됐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들린 단어만 가지고 이것도 유출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왜 못 들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왜 못 들었냐면요. 여러분들이 문법 지식이나 이런 것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언어로서의 지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국말로 해볼게요, 제가. 내가 다시 널 만나면 사람이. 내가 다시 널 만난 사람, 아니. 여러분이 영어가 이렇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시 널 만나 사람 아니.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거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시 너를 만나면 사람이 아니다. 제가 아니다 안 했거든요. 내가 다시 널 사람 아니. 어떻게 알았냐? 미국 사람이 우리가 이거 아는 거고 놀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다를 어떻게 알았어? 사람이 아니다, 사람 이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한국어의 언어의 틀이 있기 때문인데 받아쓰기를 하면요. 그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렇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발음 아무리 뭐 무슨 발음의 연음 현상이네 무슨 현상이네 다 떠들어봐도 소용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 갖고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with 들리나 보세요. with 맨 마지막에 with lung cancer. I really felt like I was a Martian, like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ith lung cancer. with 들리나요? 없어요. 내가 널 사람 이렇게 했는데도 니다를 유추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래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면 그게 with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혼자서 받아쓰기 하면서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아니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다시 들으면 소리가 그렇게 절대 안 들거든요. 좀 미국 사람에게 이렇게 들려줘서 줘봅시다. 미국 사람한테. People like me. Cancer.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종종 쓰는 방법인데.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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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ung cancer. Lung cancer. Lung cancer. With lung cancer. With lung. 자. 여러분 지금 뭘 듣고 계실까요? 위드를 듣고 있어요. 이게 위드거든요?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이거 갖고 가서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뭐 미쳤나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위드로 들려서 위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왜 위드인지 알아요? 당연히 폐암 걸린 사람이라고 할 때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ith lung cancer. 당연히 위드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듣는 것이지 이게 소리를 듣는 게 아닌 거잖아요. 받아쓰기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절대 듣기 공부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은 덤으로 얻는 거라고요. 당연히 소리로 해야 되니까. 오케이?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직접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체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기 시작하면 받아쓰기가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지금 기초만 알려드린 거예요. 또 2개 정도 더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네, 좋아요. Martian이 뭔가요? Martian. 화성인이요. 화성인. 근데 여러분 화성인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저건 죽어도 안 들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안 들린 겁니다. 그럼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이따 정리 방법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나는 무슨 내가 화성인, 이 지구인이 아니고 무슨 화성인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지구상에서 담배 안 피우고 폐암 걸린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Cancer. And it ends up there's thousands of people like me. And it ends up there's thousands of people like me.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And it ends up there's thousands of people like me. 자, 이번엔 들린 단어 좀 많죠? And it ends up there's thousands of people like me. 뭐가 들렸나요? 그렇죠. Thousands of people like me. 자, 그러면은, 나는 진짜 담배 안 피우고 폐암 걸린 38살은 지구상의 유일한 줄 알았어요. 근데, thousands of people like me.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쵸. 나 같은 사람이 수천 명이나 있더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수천 명이나 있더라.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There are thousands.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그거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들리나 볼까요? And it ends up there's thousands of people like me. 그렇게 안 들리죠? 이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네, there is예요. 앞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천 명이나 있더라고요. And it ends up there's thousands of people like me. 이건 몰랐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ends up 무슨 뜻이냐면 몰랐는데 결국 알고 보니 이렇더군. 이라고 할 때 end up이라고 써요. 몰랐다는 거죠, end up. 그렇죠? end up이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걸 모르니까 당연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의미를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 end up을 저럴 때 쓰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이제. 이걸 어떻게 이따가 처리할지는 또 정리 방법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데 있지 않나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배운 문법치기에 맞지 않잖아요. 왜? thousands of people은 복수인데 왜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냐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해결이 되더군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요. 나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들리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복수에다가만 있을 수인 줄 알았는데 there is의 경우에는 there are보다 there is가 더 많이 들리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 틀려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현대 문법에 틀린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0번 중에 7번은 미국 사람들이 뒤에 복수가 나와도 이렇게 써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이게 편해요. There's thousands of people이라고 쓰는 것이 there are thousands of people 하는 것보다 발음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there's라고 하는 거예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맞죠? There's a lot of people보다. 근데 발음해보면 there's a lot of people이 there are a lot of people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왠지 몰랐어. 그냥 따라했어.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럼 뒤에 이거 할 게 많아서 이거를 진짜 좋은 거 많은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We started out paying like $17.09 a month, and then by the time this whole thing was said and done, it was up to $3,000 a month. 자, 숫자는 들리는데, 네. 이건 안 하고 딴 거 해요. 더 쉬운 거, 좀 더 쉬운 거. It was up to $3,000 a month. There's no way we Ask most Americans to name the most ferocious of the dinosaurs, and they will probably name T-Rex. That's the image we have, after all, from Jurassic Park. 예, 분명히 들린 단어 있나요? 다이너소어, 주라식 파크 나왔어요. 다이너소어, 주라식 파크 나왔어요. Ask most Americans to name the most ferocious of the dinosaurs, and ask most Americans to name the most ferocious of the dinosaurs, and they will probably ask most Americans to name the most ferocious of the dinosaurs. 예,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Most. Ask most Americans to name the most ferocious of the dinosaurs, and Americans. 그 다음에 name. 끝났나요? Dinosaurs.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단어 정리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거 왜 못 들었죠? 모르는 단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에게 공룡 중에 제일 무서운 놈 이름 대보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아마 T-Rex라고 할 겁니다. T-Rex 뭐죠? 티라노사우루스죠. 그러니까 그러면 T-Rex라고 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왜 못 들었냐면 미국인들한테 공룡 중에 제일 무서운 놈 대라고 해보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공룡 중에 제일 무서운 놈 영어로 어떻게 하냐? 들어본 적이 없어. 만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럼 공룡 중에 제일 무서운 놈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The most ferocious of the dinosaurs.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는 걸 익혔어요, 이제. 그럼 이제, 알았어. 제일 무서운 놈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턴? 입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 얘기였는데 그때 T-Rex 얘기하면서 나왔던 거 있지? 제일 무서운 놈.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이 맥락이 잘 녹아있는 것이 입에 딱 붙여버려야 돼. The most ferocious of the dinosaurs. 한 100번 해보는 거야. 입에 붙여버려. 나중에 비슷하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촉발제를 합니다. 트리거 작용을 한다는 거. 상황 맥락이라는 것이. 그러면 선생님 중에 제일 잘생긴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예전 같으면 머릿속에 따졌던 것이 나도 모르게 요 모양을 따라서 단어만 바꿔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물론 떠듬떠듬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1대1 대응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어떤 진짜 선생님이 제일 잘생긴 선생님이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촉발제가 틱 돼서 입에 붙어있던 것들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받아쓰기라는 공부가 단순히 소리 공부도 아니고 이게 틀이 잘 잡혀있는 공부이기도 한데 여기서 내가 다 끄집어내다가 쓸 수 있는 그 무기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입에 딱 붙어있는 맥락이 잘 녹아있는 것들을 늘릴 수 있는 이게 기본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인풋 공부가.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제 단어 정리법을 하기 전에 받아쓰기까지만 지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받아쓰기 실제시라고 되어 있죠. 귀와 머리와 손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신문기사 동화 읽기라고 돼 있죠. 이제 귀로 공부하는 게 있고 눈으로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귀로 공부하는 건 받아쓰기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렸고 이번엔 눈으로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거기 써놓은 대로 단어, 구, 문장, 단락 순서로 공부하는 겁니다. 단어 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단어가 주변에 어떤 놈들이랑 연결이 돼서 프레이즈를 구성하는지 또 그 프레이즈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문장을 구성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 문장들이 연결돼서 한 단락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이 끝나게 되면 그 단락을 반드시 요약해 보는 걸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습관으로. 제가 지금 특강을 오늘 진행해 보니까 아무래도
예로 들 만한 이거를 잘못 갖고 온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이 첫 단락만 Diet as a treatment for breast cancer. 이거는 신문기사입니다. 근데 좀 어려운 단어들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그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쭉 한번 리딩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받아쓰기하고 리딩 끝나고 나서 생소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크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넘어가세요. Super medicated nation of ours. 우리나라처럼, 정말 약 좋아하는 이런 나라에서, 식습관을 바꾸게 되면, 암 발병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참 encouraging한 일인데 이게 heartening이에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이어트가 암에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생각해 왔다고 했는데 suspect라는 단어가 나왔죠. suspect 여러분 어떻게 외우셨죠 혹시? 의심하다라고 해도 다웃은요? 의심하다네. 동의어네요 그러면? 아니죠. suspect는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뜻이고요. 다웃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제가 SO 때 설명했죠. 그럼 공통점이 뭐라고요? 자, suspect는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뜻이고요. 다웃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의심하다라고만 내면 거꾸로죠. I doubt he killed him. I suspect he killed him. 반대 의미죠. I doubt he killed him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I suspect he killed him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말을 뭐라고 했나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식습관이 암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왔다라는 거 했으면 suspect 못 떠올렸겠죠. 뭘 떠올렸을 거예요? think를 떠올렸겠죠. But they lacked definitive proof.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떤 증거냐? Changing one's diet. 한 사람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could reduce the risk of cancer. 암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아주 대규모의 연구가 대니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may be able to reduce the risk, chances, 이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Their tumors will return. 이라고 하면 종양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함으로써 줄이냐? By following a stringent low fat diet. 아주 철저한 저지방 식단을 유지함으로써 튜머가 리턴하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유방 환자들이 그런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대규모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일단 한 단락만 보려고 했는데도 단어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보세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영어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 간신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문장 구조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맥락에서 이런 맥락일 때 이 나라 사람들은 요런 단어를 쓰는구나 라는 걸 뒤집어서 나도 써야지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가령 a large study has shown이라고 했죠. 우리말로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신문에 많이 나와요.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영어로 쓰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딱 하나만 써요. 따르면. according to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according to예요. 근데 영어는 그 자리에다가 according to라고 안 쓰려고 뭐라 했어요? A study has shown 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a study has shown을 한국말로 바꾸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바꿔요? 보여주었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 한 여론조사라든지 연구에 따르면 결과가 이랬다고 할 때는 얘네가 show를 쓰는구나. 그럼 더 이상 show는 보여주다가 아닌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Breast cancer patients may be able to reduce the chances. 이럴 확률을 줄여준다고 했죠, 제가. 가능성 확률 줄여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능성이나 확률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possibility 뭐 이런 거 떠오른단 말이죠. 이런 가능성이 줄인다는 걸 reduce chance라고 쓰는구나. 이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또 their tumors will return이라고 했죠. 암이 재발한다고 하죠, 우리. 암이 재발했다. 암이 재발했다를 영어로 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자를 푸는 거야. reoccur. 재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미국 사람들은 재발했다는 걸 갖다가 cancer가 return했다고 씁니다. 그럼 보세요. return이라는 단어 아무리 외워봐야 못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알았죠. 아, 튜머가 리턴한다. 캔서가 리턴한다. 암이 재발한다고 할 때 이렇게 쓰네? 라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 숙제해가지고, 암 재발할 땐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어컬 떠올리는 게 아니라. 1대1 된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됐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following a stringent low fat diet. stringent diet가 어울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아주 철저한 저지방 식단이요. Although some scientists doubt 나왔네, 이번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The findings are robust enough. 이게 탄탄한 거예요. robust. 충분히 다 뭐 할 만큼 충분히 to warrant great confidence. 이건 무지 어려운 단어인데 warrant는 분명한 어떤 확신을 심어줄 만큼 탄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거예요. Any breast cancer patient who can forego the pleasures of fatty foods. 어떤 유방암 환자라도 who can forego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The pleasures of fatty food 했으니까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would probably be wise to do so.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할 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빨리 보느라고 단어를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을 보든 간에 요럴 때 애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야지라고 뒤집어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처음엔 단어로 시작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스트린전하고 다이어트하고 같이 쓰는구나. 여기 암이 재발했다고 하는데 애들은 튜머가 리턴한다고 쓰네. 라고 하는 것들. 단어면 단어, 구면 구, 문장인 문장. 어떤 경우에는 짧은 문장은 통째로 외워버리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제가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게 될 정리 방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그걸 여러분이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나이스 투 미츠처럼 여러분 입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맥락이 잘 녹아 있어. 그때 끄집어내 쓸 수 있는 전 이걸 총알이라고 하는데 이 총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총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능력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제가 오늘 세미나의 주제였던 영어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점점 돼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직장인들, 학생들도 아무리 봐도 이런 어떤 맥락에 대한 이해, 시간 투자에 대한 이해, 문법에 주는 폐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누가 뭐 하라고 하면 다들 토익하니까 우르르 몰려서 가서 토익하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래 단기간에 단어 500개를 외워야지 1대1 대응으로 깜지만 더 쓰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그렇게 많이 써도 이 영어 시장이 이렇게 큰데도 실제로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치부하고 말. 그래, 쟤는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럼 그럼 나는 어떻게 계속 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미국에 살아야 된다면 그럼 포기해야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장기적이고 시간 투자에 대한 개념, 어떤 내가 적극적으로 이걸 써야 된다라는 거, 맥락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이란 무엇인 것이에 대한 이해, 받아쓰기가 무엇이다, 고민한다는 게 무엇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채 주변에서 나는 이렇게 영어 공부했다면 그냥 그 교재만 띡 사다가 앞에 3페이지 보다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 투자도 안 되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맨날 똑같은 영어. 그래, 뭐는 해야 되겠으니까 회화학원은 나가야 되겠어. 회화학원 가가지고 What's your hobby? 누가 물어옵니까? 그런 거 요즘에. 왜 얘기하죠?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Do you collect stamps? No, I don't collect stamps. But you said your hobby is collecting stamps. Because I heard that I have to say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What's your hobby는 원래 스탬프 컬렉팅 하는 거라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1970년대 나왔던 그런 책이나 맨날 보고 있고 맨날 뭘 물어? What's your favorite movie? My favorite movie is 뭐 20년 내내 favorite movie만 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들이요. 총알이 없다 보니까 총알이 생겨도 총알이 없으니까 어떤 다른 내용도 다 비슷한 단어로 써.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띡 나오는 말들은 몇 개 없다고요. 항상 상황은 다양한데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는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총알들이 늘어나지 않고 영어의 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긴 문장은 말하지도 못하고 짧은 문장 말하면 항상 쓰는 단어 1대1 대응을 가지고 있는 게 띡띡띡 붙여서 얘기하죠. Nice to meet you. See ya. See ya는 또 뭐야? 그건 또 자랑은 하고 싶어. See you. 그래, see ya 하든지 이런 거 배우고 like 배워가지고 영어 하는 척하고 결국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제가 지금 한 단락 다 봤죠. 이 한 단락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봤는데 이 한 단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요, 이 사람이? 이 단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한마디로 딱 요약해보세요. 읽었잖아요, 지금. 딱 읽었는데 요약이 안 되면 여러분 이걸 못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리딩은. 리딩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긴 글을 써내기 위함입니다. 이 단락에서 하라는 말은, 연구를 해봤더니 저지방 식단을 유지하면 암 발병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죠. 핵심 아이디어예요. 사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서양에서는 글쓰기라는 과목이 따로 있죠. 라이팅이라는 과목이 어렸을 때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고급이 되면은 글을 쓸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대부분 똑같이는 안 시키지만, 자, 어떤 주제로, 뭐, 이러이러한 주제로 내 그 에세이 쓰기 할 텐데, 아웃라인 잡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웃라인을 잡으라고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던지고. 그럼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이렇게 저 아웃라인 딱. 야, 요렇게 쓰면 요거 설명 안 됐잖아. 이 설명 밑에다 여기다 넣고 요거는 요 위에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잡아봐봐. 아웃라인 다시 잡아요. 가져갔어. 좋아. 이제 채워 넣어봐. 그러면 아웃라인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글을 다 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주 짜임새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그걸 배운 적이 없어. 한국 사람들이 글 쓰면요.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 내 생각이 저 끝에 쓰고 있어. 앞에서 또 배경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문은 글을 보면 아무리 긴 글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단어만 1대1대으로 밑에 써가지고 문장이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나와 어떤 아이디어를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결국에는 리딩 공부한다면서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좋은 글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이 사람이 이 글을 쓰기 전에 아웃라인을 잡고 쓴다고요. 습관이 돼서. 그럼 우리는 거꾸로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애초에 잡았던 아웃라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다음에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구나. 요 순서로 전달하니까 이렇게 설득력이 있네. 여기다가 예시를 여기다 들면 되겠네. 앞에다가 주로 얘들은 의견을 쓰는데 그러면은 반대 의견도 반드시 쓰잖아. 그러면 가만있어 봐. 내가 이번에 에세이를 쓸 때도 내 주장을 두 가지 하고 가능한 반론 하나 제시하고 그 반론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내 생각을 제시하고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지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논술이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국어를 제일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틀을 공부를 왜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받아쓰기를 해서 이제 다 읽을 수 있게 됐고 들을 때 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사건 기사 듣는데 쉽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2명 죽고 50명 다친 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보게 됐는데 이번에 뭐 FTA 얘기를 하는데 관심도 없고 되게 힘든 거예요. 문장 구조는 다 알겠어. 단어도 이제 다 알아. 단어 정리법 이따 말씀드릴까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쭉 보면 다 알아. 근데 쭉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덮어보니까 내가 뭔 얘기를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그 겉핥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잖아. 나 영어 좀 하는데. 1년 만에 본 시험에서 토익도 한번 봤어요. 처음에 봤는데 점수 말씀드리면 여러분 매우 비웃을 겁니다. 근데 제대하고 처음 토익을 봤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점수를 얻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200점을 더 빼세요. 그 점수를 받았어요.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영문과인데 명색이. 너무 못한 거야. 1년 뒤에 봤는데 다 맞았어요. 1년 뒤에 토익 공부 따로 안 하고 근데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는 상태였는데 읽었는데 단어도 알겠고 문장 구조도 알겠고 이제 알겠는데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옆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공란을 남겨둬서 공란에다가 조그만 0.3 하이테크 볼펜 아시죠? 제가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 유니볼하고 더불어서 0.38짜리 그거 하고 이걸 왜 좋아하냐면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는 이렇게 두껍게 쓰면은 공간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그맣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단락마다 옆에다가 조그맣게 여기서 무슨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얘기 썼어요. 그래서 요약한 것만 쭉 이어봤더니 잘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단락을 요약할 때 거기다가 접속사를 한번 넣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따라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여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갑자기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됐어요. 나중 되니까 이걸 안 해도 첫 단락 읽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이 무슨 얘기인지 나오는지 알겠어. 그런데 그럼 읽는 속도가 어땠겠어요? 옛날보다 훨씬 빨라지죠. 옛날엔 문장 구조만 파악했는데 이제 글의 흐름을 알겠는 거야. 이제 뻔히 보여. 두 단락 읽었으면 결론이 이렇게 짓겠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읽다가 한 단락은 안 읽어도 괜찮아. 아이고 이건 얘인데 뭐. 그럼 여기 좀 반론 나오겠네. 그래 여기서 이렇게 결론 짓겠구나. 딱 적었어요. 딱 끝나고 나면은 설명할 수 있어. 순서대로. 기억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분석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영어로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그럼 에세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샘플 에세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써놨던 건데 학생들에게 이제 통역대학원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해서 샘플 에세이를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읽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내용들을 내가 쓸 수 있는 총알들을 얻고 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문장들을 얻고 또 한 단락을 구성하는 법을 배우고 긴 글을 조리 있게 쓰는 그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리딩 공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정말 리딩 공부는 그 저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내가 되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단어 정리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받아쓰기 공부할 때 여러분 모르는 단어 나왔었죠? 모르는 단어 아무거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나왔죠? Martian? I really felt like I was a Martian, like the only 이거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를 하거나 읽기를 하거나 맥락에 잘 녹아있는 글을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끝나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할 단어들을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몰랐던 단어 아니면 나중에 찾아봤더니 내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단어인데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네? 라고 하는 것도 다 모조리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 방법에 따라 저는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처음에는 다 여러분처럼 했어요. 단어 수 insist, 주장하다, argue 뭐라고요? 논쟁하다. 난 그것도 모르겠었는데. 논쟁하다. 이렇게 해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깜지 막 10장씩 볼펜 3개씩 붙여가지고 저도 다 해봤다고요. 근데 하니까 그게 쓰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다른 방법이었는데 나중에 이런 방법을 정착시켰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앞에 번호를 매깁니다. 이거는 성취도를 측정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앞에 번호를 매기 차례대로. 3523이라는 뜻은 앞에서부터 온 거지 다 3523이라고 쓰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매달 강의를 할 때 이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인트로덕션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앞에 3523이라고 쓰니까 나중에 공책을 봤는데 이 사람이 다 3523인 거야. 그런 부분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번역 첨삭한다고 첨부 파일로, 워드 파일로 묶어가지고 보내달라고, 워드 파일이나 HWP 파일로 묶어달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오늘 20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 100명이 보냈는데, 100명 중에 홍길동 8명이었어요. 아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홍길동이 8명이야? 그리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파일 이름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확장자지. 어?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지금 최대한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 3523은 차곡차곡 외우고 그러면 마션을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전을 찾는데 사전은 절대 영한사전이 아니라 영영사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영한사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딕셔너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요. 영한사전은 가능한 영한 대응어집.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단어의 뜻을 풀어놓은 것인데 영한사전이라는 건 말 자체가 사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어가 나오면 상황에 따라 요러한 한국말로 바뀔 수도 있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딕셔너리가 아닌 거예요. 영영사전.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시면요. 퀴즈용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초보라면 그것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 설명도 무지 쉽게 돼 있어요. 처음엔 그 책부터 보세요. 그래서 저도 사전을 집에 영한사전 다 없앴어요. 일부러. 어차피 저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저는 물론 저도 사전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쓰니까 괜히 집에 있으면 12세 남성이 또 7세 여성이 우연히 보기라도 할까봐 치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 애들용 영영사전 하나 띡 줬어요. 이것만 보라고. 물론 처음에는 무지 어렵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 아주 막 시작할 때 얘가 5살이야. 처음에 참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제 회사 동료였는데 딸이 있어요. 이 집은 좀 이렇게 유복한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는 분이에요. 이번에 자녀 데리고 아버지가 미국에 갔어요.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붙여주면 애 교육을 시키는 거 거기서. 참 멋지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몇 학년, 한 4학년 됐겠다. 이제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를 보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좋은 데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 한 사람의 아이들 4-5명 붙여놓는 거예요. 거의 한 8시간을 내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윤아, 영어, 저기 아저씨한테 영어 잘하나 보여드려. 그랬더니,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딱 나가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윤아, 해피가 뭐야? 그랬더니, 해피는 막 웃고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 감동받았어. 그래, 돈이 좋긴 좋구나. 역시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나요? 행복한이 떠오른단 말이죠. 이 아이는 해피를 보면 웃는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 동역대학원 선배님이자 또 역시 유명 강사이신 한 분께서 쓴 책이 제목이 뭐였냐면 저는 책을 안 쓰고 다른 분이 쓴 책을 광고만 하고 다닐까 모르겠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해피는 행복한이 아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니까 확 느낌이 다가오지 않나요? 해피는 행복한이 아니에요. 1:1 대응으로 배우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처음에 일수하고 나서 절판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요? 우리나라 영어 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책은 서점에 가면 위에 올라오지도 못해요. 어떤 책이 올라오나요? 토익 책이 올라와요. 리스닝 4주 단기 완성.
이런 거 있죠. 회화 사전, 리딩 독해 비법 공개 이런 거 있죠. 막 자극적인 주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수요가 있는 것들. 근데 결국에 정말 좋은 책은 이런 책들인데.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에 대한 그 오성호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분 팬이 정말 많아요. 어디 가보면요 성인이 돼서 영어를 한 사람들은요 저랑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쓰기 방법이 조금 대동소이하긴 하긴 해요.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있는데 아주 유명하진 못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 15년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유명해지겠습니까? 자, 단기 6개월 완성 과정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도 어학연수 효과 3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여러분, 자, 2만 시간에 도전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면 43살에 영어를 잘 쓰게 돼. 이런데 유명해지겠냐는 거예요. 단어책을 만들어가지고 이 단어책만 보면은 필수, 토익 빈출 3,000단어를 보면 여러분도 토익 800 이래야 되는데, 그러긴커녕 단어 정리도 1:1 대응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엄청 귀찮게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인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사실 보면은 성인이 돼서 국내에서 해외 경험 딱히 없이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은 저랑 똑같은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들어보세요. 나중에 오성원 선생님이 특강하시면 가보세요. 저랑 거의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방법의 측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마르션은 왜 이렇게 오래 했냐면요. 1:1 된 걸로 적으면 안 되니까. 아까 이게 들었죠? 배운 거 이렇게 떠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쓰기 하고 이거 리딩하면서 나왔던 생선어를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다 발음 기호를 적어서 처음엔 저도 안 적었는데 나중에 발음 기호 안 적으니까 발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발음 기호를 적는데 선생님 저는 발음 기호를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발음 기호를. 근데 누가 발음 기호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잡지에 보니까. 그래 적지 뭐. 적었어. 나중에 적다 보니까 그 발음 기호가 무슨 발음인지 알겠어. 어떻게 해서 알게 됐을까요?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발음 기호가 요거. 저 소리 나면 저 발음 기호구나. 한두 달이면 금방 익힙니다. 근데 예전에 봤어요. 어느 학원에서 발음 기호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발음 기호를 특강을 하냐? 그냥 쓰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definition을 적어요. 옆에다가. 여기다 definition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한사전이 아니라 영영사전. 영영사전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걸 구하세요. 그리고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융통성. 어떻게 융통성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영영사전 보라고 하니까 상담을 왔어요. 저는 하루 중에 한 2시간 항상 상담에 소비해요. 근데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왜냐면 엉뚱하게 말을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제 말을 신봉한 나머지 영영사전 이용하니까 영영사전을 샀는데 영영사전 정의를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영영사전에서 모르는 단어 또 나오죠. 그럼 영영사전 모르는 단어 또 나오면 또 어떻게 해? 그것도 정리해. 그래서 그거 찾았어. 거기 또 봤더니 또 어때요?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와. 선생님 하루 종일 단어 정리만 하다 끝나고 있어요. 아니 그럴 때는 영한사전을 이용하세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그게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이게 방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이다. 쌍방 의사소통. 그게 목표인 것이고 이건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수단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타협해서 이게 근본 의도만 잊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의를 이해했어. 그렇구나. 그래서 밑에 예문을 적어야 됩니다. 예문을 적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것은 다른 데서 나온 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 그 맥락에서 있는 예문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잘 만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수업을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표정이 제가 설명을 하면 정말 유치하다는 지금 이런 표정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다 써있는데. 전 괜찮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의 바다에 단어란 물고기.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요. 그렇죠? 단어는 어디에 살아요? 맥락에 삽니다. 여러분, 저 insist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insist가 뭐죠? 여러분 다들 주장하다 이랬잖아요. insist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요? 이렇게 반문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happy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게 하자고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maintain이 무슨 뜻이죠?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maintain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맥락 안에서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죽어 있는 거라고요.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것처럼 단어는 맥락에 삽니다. 그래서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단어는 아무 뜻이 없는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단어는 정말 살아있어요. 정말 다채로운 모습을 똑같이 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어떤 맥락이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 바뀌어요. 마치 무슨 보호색을 띠고 있는 이런 것처럼 정말 단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요. 물고기 갖고 나오면 무트로 갖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물고기가 죽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죽일 수 있나요?
뭐라고 같이 떠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맥락의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라든지 읽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컨텐츠를 접하고 있는 게 지금 맥락의 바다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서 생소한 물고기가 있어. 그럼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을 떠오라는 얘기지. 그게 바로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Martian이 아까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다 밑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I really felt like a Martian. 그 다음에 like the only 38-year-old non-smoker on the planet who with lung cancer. 이거 있었죠? Martian 스펠링이 왜 이러냐. 찾아보니까 화성인인데 이거 좀 재밌어요. 왜 하필 금성인 아니고 화성인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금성인 아니고 화성인이지? 여러분 금성이 영어로 뭔가요? 오케이. 지금 그럼 토성은요? 자,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토성이 몇 번째 행성인가요? 자, 손 들어야죠 이제. 수금지화 목토천 해야죠. 네, 어서 Saturn이라고 해요. 네, Saturn. 근데 왜 Saturn 토성인이라고 안 하고 화성인이라고 할까 알아보세요. 여러분, 그거 재밌는 사실은 토성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금성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화성인이라는 단어는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별 중에 항상 관심을 가는 별이 화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계인 하면은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화성인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화성인이라는 단어는 있는 거죠. 자주 나오는 단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션이라고 하는 게 그래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나는 무슨 나는 화성인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 나는 외계인이냐 이러는 걸 갖다 애들은 화성인이냐 이런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 제가 이거 지렁이는 제가 생략을 한 거죠. 여러분들 지렁이를 적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마르션 자리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요것 때문에 적은 예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걸 적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 어떻게 하면 절대 쓰지 마시고 쓰면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했어요. 밑에 있는 예문만 봐요. 아니 이렇게 다 가리고 단어만 봐요. 그래서 단어를 보고 나서 그때 폐암 걸린 사람 그 사람이 나는 어떻게 담배도 안 폈는데 나는 폐암에 걸리냐 난 진짜 화성이냐 뭐야 이럴 때 나왔지 알면 됐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예문을 읽어봐. 예문 보면 10중 8구 기억납니다. 왜요? 여러분 이거 받아쓰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르션 얘기가 나는 뭐 앞뒤 단락도 다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를 물 떠와가지고 어항에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살아있어요. 내 머릿속에 맥락하고 같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다음에 마르션이 어떨 때 떠오를까요? 야 나는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영어를 그렇게 배웠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 난 진짜 I'm like a Martian.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 상황이 되면? 그 맥락이 트리거 작용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공부를 해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7살은 금방 스펀지처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면 금방 사라져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정리를 했어요. 3. 그리고 정리하고 저는 복습을 항상 했습니다. 맨날 자주 까먹어가지고. 복습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 보고 이거 보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제 경험상 뭐냐면은 그냥 단순 나일인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는 긴 꼬리 여원숭이, 대머리 독수리, 이렇게 주머니쥐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나열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저 번호 옆에다 점을 찍었어요. 왜 점을 찍었죠? 그렇죠. 나중에 3,000개를 언제 다 봅니까? 점 찍은 것만 보려고. 딱 보자마자 마르션 보자마자 그 런켓스가 금방 탁 떠올라. 그럼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점을 찍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복습할 때면 나중에 점 찍은 건 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점이 20개짜리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너덜너덜할 때까지 봤다는 거죠. 20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점 10개 이상만 따로 모았어요. 수첩으로. 내가 너를 뜯어먹으리라. 그래서 이건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쉽게 보는 거지. 뒤에 나중에 그만뒀습니다. 이거를 단어 정리를. 왜 그만뒀을까요? 아까 받아쓰기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죠? 저도 잘난 체 이럴 때 잘난 체 좀 해봅시다. 제가 언제 잘난 체 합니까?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잡지 같은 거 보다가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해서 정리 안 하잖아요. 모르는 단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국어 단어 어려운 단어 많아요. 한자어 같은 경우. 근데 정리 안 한단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을 읽는데 글을 듣는데 소리를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생소한 단어가 나오지만 맥락에서 당연히 그게 무슨 뜻이겠거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영양사 하면 쭉 들어. 그래 예상했던 그 단어야. 알았어. 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10,000번 정도였어요. 10,000번. 10,000번이라는 개념은 지금 안 다가오실 겁니다. 이 만 개를 정리한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책 받으셨는데 딱 그 크기의 공책에다 정리를 해서 저는 왜냐하면 처음에 수첩에다 하니까 문장 적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지금 그 공란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첫 번째 단어 공책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공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인쇄물로 안 만들고. 단어 정리를 번호를 매겨가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하다가는 공책이 금방 차더라고요. 여기 밑에다가 날짜까지 썼어요. 199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번 공책. 다 썼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2번 공책. 이게 한 4, 50건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한 50건 정도. 50건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쌓인 거죠. 제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맨날 이거 좀 보물처럼 들고 다녔어요. 이사 다닐 때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미천이 된 거니까. 그게 내 직업이 됐잖아요. 영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리고 10,000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어 10,000개를 안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단순히 그 10,000개가 나오려고 했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영어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총알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나는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보고 학원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할 수 있으면 좋은 컨텐츠를 구해서 저처럼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학원이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학원은 이제 한영문 학원이 생긴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학원은 어떤 데 필요하냐면 좋은 컨텐츠 골라주는 걸 대신해주고 지금 게을러지니까 그걸 잡아주고 그리고 같이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을 모아놔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별거 없어요. 저도 혼자 했는데 학원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저도 통역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갔는데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비교 대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잘한다는 거야. 난 한 번도 누구에게서 비교된 적이 없어요. 물론 옛날에 많았죠. 군대 가기 전엔. 야, 한영민이, 너 언제 공부할 거냐? 야, 너 중간 가서 왜 안 보러 왔어? 교실을 몰라서요. 알바해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당구장에 갖다 바치고 공부라고는 담쌓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거 제가 1년 공부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생 후회가 되는 어학연수 6개월을 갔다 왔고 물론 학원은 한 달만 아니고 5개월 동안 놀러만 다녔는데 어학연수 얘기는 제가 예전에 특강을 했어요. 어학연수 절대 가지 마라라는 특강을 했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그러니까 휴학을 2번 한 겁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11개월 정도가 있었고 휴학을 또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갔다 와고 또 똑같이 하고 복학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 빠지고 그냥 F만 주지 마십시오. 교수님 찾아가서 얘기하고 내가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95년 후반이니까 96년을 잡았고 90년, 90년, 98년 3년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99년에 통역번역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인도 있었고요. 국적이 미국이야. 미국에 태어났어.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막 20년씩 살다 온 사람도 있었고,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야. 근데 정말 위안했던 것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저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사람들이 부류가 20-30%는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왔던 방식을 나중에 조금씩 알게 되다 보니까 나랑 너무 비슷한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영어를 가르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통역사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여기 왔는데 그게 벌써 12년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가르쳐줄 게 뭐밖에 없으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뭘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했던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내가 했던 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하다가 이제 그 설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서 지금 12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2년 동안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효과가 없고 말이 안 되면 딴 사람들에게 안 통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를 거쳐서 많이들 영어를 업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아주 중요한 무기를 삼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세미나라고 여러 가지 사람 모르는 사람도 불러다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혼자 했으니까 여러분도 혼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거예요. 이거 10,000번 넘어가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 다 포기해요. 왜냐하면 1번부터 1000번이 빨리 찰까요? 5000번부터 6000번이 빨리 찰까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다고 했을 때. 네, 처음 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에서 1000번이 빨리 찰까? 5000번에서 6000번이 빨리 찰까? 1번에서 1000번이 훨씬 빨리 찹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18시간을 공부하면은 모르는 단어가 처음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나중이 많이 나올 거예요? 처음이 많이 나오겠죠. 1000번 금방 찹니다. 금방 찬다는 얘기는요.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0번 안에 다 그만둬요. 대부분 1000번 안에 그만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것도 무슨 다른 학문처럼 1년을 연구하면 연구 실적이 나오는 것이 좀 좋겠는데 이것은 스포츠하고 같아서 열심히 해도 금방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럼 복싱 3개월 한 사람하고 4개월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나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영 배우는 거 똑같아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 힘이 빠져서 청계 되기 전에 그만둡니다. 다행인 것은 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 군인 정신으로 했던 거지.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를 단원 정리 이래서 해야 되는 거구나. 조금만 여기만 지나면 좀 더 수월해지고 재밌어지는데.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 영어는 그냥 단순히 공부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이게 생활의 일부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영어가 내가 익힌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뭐 단적인 예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전에는 이렇게 영화 보다 보면 친구랑 가면은 이러죠. 말이 빨간 사람이 나오면 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자막이 잘못 번역되거나 자막 내용이 많기라도 하면 막 놓치고 막 이런단 말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자막은 보고 있지만 전보다 귀에 이렇게 느낌이 단어들이나 어떤 문장 아니면 통째로 프레이즈나 문장들이 귀에 쏙쏙 박히는 경우가 조금씩 이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막을 안 보고 해볼까? 안 보면 안 돼, 아직은. 그래서 그래, 좀 믿을 곳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가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재미라는 건 그렇게 돼야 생기는데 1000번, 2000번, 3000번 찰 때까지는 그게 별로 없어요. 10,000번까지, 9000번에서 10,000번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맨날 하던 정리인데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정리할 단어를 찾는데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놀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놀리는 건데. 짜증이 아니라 잘난 체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영어 단어 모르는 단어가 없을까요? 말도 안 되죠. 영어 단어 옥스포드 대사전에 100만 개가 등재됐다는데, 재작년에. 근데 100만 개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쓰는 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자주 쓰는 말은 어디 있냐면요. 보케블러리 22,000에 있는 게 아니라, 빈출어휘 3,000 단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접한 그 맥락이 있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접한 거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자주 나오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다른 누가 정리해 둔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리해 가는 거란 얘기예요. 힘들지만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노력입니다. 자, 단어 정리 끝났어요.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어 정리뿐만 아니라 문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문장 정리. 제가 아까 듣기 할 때, 리딩 할 때 나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능동적으로 하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좋아 보이는 문장이야. 좋아 보이는 문장이란 나라면 못 쓸 것 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친구예요. 이제 정민 씨하고 박정민 씨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박정민 씨가 되게 쪼잔한 놈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되게 쪼잔한 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박정민 씨가 나랑 친구인데 형나 오늘 술 한잔 할까? 그래 술 한잔 하자. 딱 했는데 딱 끝났는데 10만 원이 나왔어. 박정민 씨가 오늘 내가 낼게. 근데 절대 그런 놈이 아니거든. 반씩 내거나 아니면 지갑 안 가져왔다고 하거나 아니면 신발끈 오래 묶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반씩 피해 나가는 친구인데 갑자기 돌을 해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너 왜 그래? Why are you doing this? 이렇게 할까요? What got into you?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What got into you? 어떤 느낌일까요? 너 뭐 쉬었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면서 너 왜 그래? 이런 상황인데 딱 이런 문장을 봤어요. 우와 이거 좋은데? 그냥 써야지.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외워야죠. 근데 이걸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남겨두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 문장을 처음에 저 혼자 공부할 때는 공책에다 했더니 공책 2권 들고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조그만 수첩에 넣기로 했어요. 근데 새로 수첩을 하니까 옆으로 그걸 써야 되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길게 만들려고 했는데 가로로 긴 수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만한 공책을 칼로 대고 다 잘랐어요. 이렇게. 이거 3등분. 나중에는 4등분까지 했어요. 3등분 하니까 그래 두껍더라고요. 손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걸 잘라가지고 앞에다가는 제일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 한국말, 뒤에다가는 그 영어인 거죠. What got into you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오늘 수첩 있나요? 수첩 하나만 갖고 와보세요. 앞에다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정리법 하고 있었죠. 제가 깜빡깜빡해요. 여러분이 대하다가 정말 좋은 문장이다 싶은 게 있으면은 그 말에 가장 자연스러울 만한 한국말을 적고 뒤에다가 그 영어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걸 갖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한국말을 보는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때 나왔단 말이 뭐지? What got into you? 이게 그 맥락을 시뮬레이션해서 내 머릿속에 인위적으로 넣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직접 살면 몸으로 접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은 간접적이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내 걸 만들 수 있는 총알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잘라 쓰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거를 여러분도 잘라 쓰세요라고 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서 자르다가 손을 비었다.
또 자름 너덜너덜해지는 게 너무 귀찮다, 막 이래가지고, 이런데 누군가가 여기 반디앤 루이스 서점에 가서 요런 수첩을 하나 사온 거예요. 그런 수첩이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런 게 생겼구나. 근데 그 사람이 3,500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만한 수첩 하나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인쇄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첩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무조건 채워라. 이거는 쓰고 싶은 만큼 줄 테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줄이 쳐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보면은 저랑 공부하는 분들이 여기 꽤 다 있으신데 다 이거 갖고 있죠?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증표예요, 증표. 그리고 이거 항상 갖고 다니는 거. 그럼 이제 지나가다가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 꿈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증표를 갖고 다니는 거야. 근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저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비군 훈련 갔는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예비군 훈련 갔는데 혼자서 이제 이걸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려준 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뒤에서 이렇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똑똑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예비훈련은 참 이렇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로 문장을 물어봐주고 하는 어떤 그 따뜻한 전우회가 피어났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늘어가야죠. 저도 이것도 이만큼 쌓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안 하게 됐어요. 왜 안 하게 됐을까요? 이거 다 레퍼토리가 똑같은데 왜 안 하게 됐냐면요. 안 써도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 지금도 전 이제 습관이 돼서 이게 저는 직업이지만 습관이 돼서 저는 미국 드라마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3편, 4편 이상 안 보면은 정말 눈에 가시가 돋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어로 보는 거랑 자막으로 보는 거랑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가끔 자막이 붙어서 나오는 영화 파일들도 있더라고요. 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은 요 말이 아니에요. 요거는 아까 지칭했던 요 말을 패러디해서 한 말인데 도저히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근데 간신히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냥 그걸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 그럼 사람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겠지만 이게 너무 재밌는데? 근데 그게 정말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딱 보다가 제가 봐도 아무리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배운 게 아니니까 순발력은 미국인만큼 못하겠죠. 순발력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거는 어느 이상 개발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태어난 사람만 못해요. 순발력은 딴 건 몰라도. 근데 야, 정말 저거 좋다. 나도 저런 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저는 이제 핸드폰을 그래서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인데 갖고 다니다 야, 재밌네. 잠깐만. 한번 이게 재밌잖아. 잠깐만. 딱 하면 혼자 중얼중얼 해요. 안 까먹어요. 그냥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굳이 정리라고 하는 이런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순간이 옵니다.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SNL 제목이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진짜 이유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들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정리하고 이 문장 정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에 모든 건 단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뭘 설명했냐면 받아쓰기 방법, 읽기 방법, 단어 정리 방법, 문장 정리 방법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리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복습이에요. 문장 정리도 항상 들고 다니라고 작게 만든 것은 항상 보고 다니는 겁니다. 달달달달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입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뭐냐면 중얼거리기라는 겁니다. 뭐 안 한 거 있나 오늘? 제가 안 한 거 있나요? 직접 써보기. 써보기. 어쩐지 좀 이상했어. 아이고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직접 써보기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5번에 있죠? 직접 써보기. 거기 나와 있는 게 조금 다른 거여서 예를 들어 이런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구문이 써보기는 거기 나와 있는 거랑 달라요. 이거랑. 거기 너무 좀 포멀한 것 같아서 말을 바꿨어요. 이제 이건 고급 공부입니다. 고급 단계 공부. 총알이 어느 정도 충분히 마련됐을 때는 한국말이 나온 걸 갖다가 내가 영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부분 영어로 바꿔보라고 하면요. 지금 머릿속에 다 뭐하고 있냐면 사치, 럭셔리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대명사 하면 뭘 쓸까? 대명사는 금방 딱 안 나와 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대1 대응으로 해가지고 맞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전에 봤던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을 가져다가 차용에다 쓰는 거예요. 그냥. 영어를 외국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잘 따라해야죠. 그래서 이걸 영어를 어떻게 하면 쓰면 될까? 그냥 예를 들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원문하고 이 영어하고 의미는 같아요. 의도를 잘 전달했어요. 근데 모양은 어떤가요? 완전히 다르죠. 영어 말을 한다는 건 의사소통인데 1대1 대응으로 하면은 원래 의도가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봤던 걸 갖다가 틱 떠오르게 만들어서 그걸 차용해다 쓰는 것 뿐이에요. 금방. 보세요. Golf used to be the preserve of the rich and famous. 사치성 스포츠가 어딨나요 도대체? The preserve of the rich and famous. The rich and famous가 그냥 세트 프레이즈거든요. 얘들은 이렇게 써요.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거거든요. The rich and famous. 그냥 정해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식물이라고 하나요? 식동물이라고 하나요? 식동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동식물이잖아요. 그죠? 왜 동식물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The plants and animals라고 해요. The plants and animals 순서 뭐예요? 식동물이죠. 그죠? 근데 plants and animal이 그냥 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동식물 하잖아요. 식동물 안 하고 웃잖아요. 식동물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이 식동물 하면 그게 뭔가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얘들은 요때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The rich and famous. 선생님 혹시 왜 famous가 원래 그냥 쓰니까 영어 말을 외국어를 한다는 건 그냥 따라하는 거거든요. preserve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그 고유 영역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봤는데 딱 이게 떠올랐어요. 나는. Golf used to be the preserve of the rich and famous. 이런 맥락으로 쓰는 걸 봤거든요. 어디서? preserve.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다. 라는 거죠. used to be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보고 지금 웬만한 사람들 중에 웬만하면 어떻게 할까? 웬만하면 안 떠오르거든요. 문장을 읽고 나서 다시 안 봐야 한 문장을. 한국말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총알을 갖다 쓰는 거예요. Times have changed.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거잖아요. Now, anyone with a bit of spare cash. spare cash를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돈 좀 있으면, 우리도 돈 좀 있으면이라고 하면 돈 좀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돈 좀 있으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좀이라는 단어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야, 너 돈 좀 있냐? 왜 얼마나? 한 5만 원인데. 아니, 이 자식아 500 정도만 해줘. 어떻게 500만 원이 좀인가요? 그죠? 스페어 캐시가 그런 의미를 써요. 그러면 anyone with a bit of spare cash, 돈 좀 있으면 and time 있어야죠? cash and time enjoys the increasing popular sport. 이거 다 한다.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웬만한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관광 레저 산업의 자리를 잡았다. 웬만한 사람이라는 게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웬만한 사람이 지금 저 지하철에서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A bit of spare cash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떠올 수 있느냐? 비슷한 상황이 잘 녹아있는 그런 표현들을 총알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영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틀에 대한 이해가 받아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보다 보니까 따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말처럼.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효과적으로 아주 설득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연습도 아주 의미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연습은 아주 나중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총알이 몇 개 없는데 이게 어떻게 금방 떠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만 하지. 그래서 이런 연습은 조금 나중에 충분히 어느 정도 생기고 나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에세이 쓰기인데 말하기 연습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총알이 생기게 되면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슬슬 영어로 습작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러다 보면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샘플 에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6번 말하기 연습 밑에. 혼자 글을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치성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글을 쓴 거예요. 이 단락들을 보시면은 서양권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흐름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써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일일이 보진 않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가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흐름으로, 제가 아까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단어, 구, 문장을 보고 어떤 흐름으로 썼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애초에 어떤 아웃라인을 머릿속에 떠올렸는지를 한번 거꾸로 뒤집어 가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 샘플에서 혼자 써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긴 글을 쓸 수 있으려면 일단 어때요? 기본 문장에 대한 구문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겠죠. 받아쓰기도 없고 단어 정리한 것도 없고 문장 외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인풋에 대한 어떤 이 준비가 충분히 돼 있어야지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중얼거리기. 혼자 중얼거리기 말하기 연습 부분인데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말하기 연습 혼자 중얼거리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내가 총알을 많이 가졌다 해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하지 않으면 진짜 내 거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제 느꼈냐면 문장을 많이 외웠는데도 미국인을 막상 앞에 저는 뭐 25살 될 때까지 미국인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왠지 눈 파란 사람이 지나가면 어때요? 저기 이쪽으로 오고 있어. 두리번거리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끄네. 딱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괜히 말 걸으면 무서워 막 이렇잖아요.
저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그게 무서운 거야.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했는데도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부터는 외국인이 보이면은 좋아.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말을 걸지 않을까? 라는 걸 떠올렸어. 그래서 그래. 그럼 나한테 뭘 물어볼까? 광화문 어떻게 가나 물어볼까? 좋아. 그러면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광화문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 건 제가 어떻게 물어볼까?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광화문 이렇게 쓰나? Hey, can you please help me? I'm trying to find where 광화문 is. 이렇게 물어볼까? 그래. 그러면 그래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하면서 보자. 한 200m 가서 우회전하는데 200m 가는 건 뭐라고 하지? 그걸 영어로 혼자서.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지.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Hey,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광화문? Okay, you can go straight, follow this path and you can turn right and go straight for about 300 meters and you'll find it on your left.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본 거예요. 고맙다고 하고. 고마우니까 저녁이나 먹을까요? 그래, 뭐 그러지 뭐. 술도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막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습관이 된 다음부터는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는 이제 그래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지 영어로. 잠들기 전에 이제 연설하는 거 200명 있다고 생각하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데 버벅거리는 상황이라면 실생활에서는 어떨까요? 더 버벅거리겠죠. 근데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름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많이 걱정하셨어요. 얘가 공부한다고 맨날 혼자만 있더니 드디어 이상해졌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복학하고 나서는 분당 쪽으로 제가 과외를 다녔는데 2건을 했어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꽤 늦게 집에 오면 1시 막 되고 그랬어요. 버스 타고. 옛날에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아주 분당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였는데 과외하고 다른 과외 장소까지 거의 거리가 꽤 멀었어요. 한 20-30분씩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그런데 왔다 갔다 할 때 그 어두운 데서 다 모였겠어요. 막 얘기하고 주제를 놓고 막 토론하고. 토론 누구랑 해요? 나랑 하는 거죠. 찬반 토론 막 하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떠올랐을 때 내가 그때그때 빼다 쓰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물론 더 좋은 건 당연히 미국인이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도 해봤냐면 2달 동안 소위 회화학원을 다녀봤습니다. 왜 다닌 거냐면 그냥 막연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막연하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간 익혔던 걸 써먹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 미국인들은 마루타였어요. 새벽반에 갔더니 4명, 5명이 오더라고요. 4명, 5명이면 별로 말할 기회가 그래도 많은 편이지만 한 사흘 지나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학원이라는 게. 그래서 거의 여러분 무슨 1대1 다이렉트 필요 없어요. 새벽 6시 반 등록하세요. 그럼 처음 사흘만 참으세요. 그럼 1대1 다이렉트가 됩니다. 원래 대부분의 회화학원이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와요.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웠던 걸 갖다 써먹으려고 하면 새벽반 첫 타임으로 하세요. 저는 그것을 엄청 귀찮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재밌어. 그래서 6시 거 하나 하고 7시 거 하나 했어요. 6시 거는 미국 사람, 7시 거는 캐나다 사람. 겉으로는 막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귀찮았겠어. 근데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 영화에서 봤던 대사를 그냥 아무 뜬금없이 던지는 거야. Did you just say what I think you just said? 이건 이제 따질 때 하는 거거든요. What did I say? 이렇게 그러고 I was just reciting something I memorized from the movies.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거죠. 지금 미안하지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 써먹어보고 싶은 거 뭐라고 반응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통하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라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정말 재미있게 다녔어요. 그래 통하는구나. 그 이후로도 몇 번씩 만났었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혼자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 상황에서는 그걸 항상 준비하라고 주제를 줘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목록을 정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보면 토플 에세이 주제들 이런 거 모음집이 있어요. 좋아요. What's your favorite movie? 좋아요. 그것도 하나 좋은 게 될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길게. 그걸 갖다가 주제를 한 100개를 만들어 온 다음에 하루에 1개씩 해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영어로 잘하려면은 그냥 들어온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연계시켜줄 게 필요한데 머리 생각 자체를 영어적인 사고를 하려면 영어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들 영어로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영어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루에 영어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영어로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실제로 연습이 되려면은 주말거리기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 보면 어떤 거나 보여도 다 영어로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참 완전히 빠져 살 때는, 통역대원 준비할 때는 전철 탔어요. 앞에 여자분 2분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뭐 했을까요? 통역했어요. 한 여자분 하면
야, 어제 그 소개팅 한 남자, 진짜 왜 완전 진상이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청자켓에 청바지가 뭐냐, 청자켓에. 야, 핸드폰도 이상한 거 여기다 허리 차고 다니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청자켓에 청바지는 뭐라고 할까? 야, 허리 치면 차는 거는 뭐라고 하지? 근데 혼자 주근주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저 사람이 있고, 항상 영어로 생각하는 예를 드린 거예요. 제가 미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영어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참 좋은 거는요,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 혼자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제를 놓고 영어로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신다면 쭉 주제를 목록을 미리 뽑아요. 하루에 한 개 하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자. 정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흘도 못 갑니다. 대부분 실패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어 잘하기 공부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처음에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는 바였지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겁니다. 잘한다는 건 내가 의도를 잘 전달하고 이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걸 잘하는, 영어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중에 하루 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게 시간이 10년, 20년이 돼요. 이걸 단축시키려면 하루에 버는 그 투자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로또 당첨 확률을 10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열정 사면 되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걸리는 시간의 차이, 영어 고수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는 횟수로 따지면은 10배죠. 그렇죠.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사람이 10년 할 거를 한 사람은 10시간씩 하면 1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가진 시간을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를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몇 달에 되진 않을 겁니다. 절대. 왜냐하면 투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또 그럼 그냥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 했나요? 맥락이 있는, 맥락의 투자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우린 미국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좋은 맥락이 잘 녹아있는 좋은 컨텐츠를 고른 다음에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귀로 하고 눈으로 하는 겁니다. 귀로 하는 건 받아쓰기를 하시고 눈으로 하는 건 읽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면서 유의할 점은 이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고, 이 문장이 모르는 것 그러니까 표시해놓고, 리딩할 때 주의할 것은 단어에서 구로, 구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단락으로, 단락에서 전체 글로 가서 궁극적으로 내가 쓰려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고, 두 개가 끝났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단어를 정리하는 거는 아까 정리한 방식에 따라 정리하시고, 문장 정리하는 건 내가 못 쓸 것 같은 건 모조리 다 암기 문장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남기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해. 하루에 일과가 끝날 땐 반드시 복습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걸로만 하면 아웃풋 연습이 안 돼요. 내 입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쓰기하고 말하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쓰기는 좋은 주제로 에세이를 써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인데, 처음엔 이게 힘들 수 있으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좀 나중으로 미뤄두시는 겁니다. 말하기 연습은 누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혼자서 주제를 정해놓고 혼자서 계속 영어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몇 개월이냐, 몇 년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제 특강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요. 이제는 방승훈 선생님이 발표를 하실 건데, 방승훈 선생님은 저랑 1년 4개월이 좀 안 되겠네. 1년 좀 넘게 저랑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영어 선생님인데 모든 걸 내려놓고 소위 백의종군하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SO라는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제 공부 방법대로 그 모든 코스를 다 공부를 하셨고, 원래 잘하는 분인데도, 그래서 그런 이해를 본인도 받아들이고 지금은 저랑 같이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경험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해외 경험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점이 충분히 많을 거고, 이분하고는 뒤에서 좀 더 실질적인 쉬운 공부 방법을 몇 가지 아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5분만 쉬었다가 방승훈 선생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